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글 과정을 끝내고 엑셀 과정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재미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많이들 다루시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이번 엑셀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엑셀을 다루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능들부터 시작해갖고 어느 정도 응용과 활용 정도까지도 진도를 나가드리도록 할게요. 엑셀에 대해서 다양한 응용법들도 많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 과정 끝내시고 제가 나중에 또 묶어서 이렇게 쓰시면 다양한 편리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따로 묶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시기 전에 일단 기초적으로 엑셀이 무엇이다라는 거는 이해하시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 과정도 한 20시간 정도, 20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엑셀은 한글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저와 같이 한번 진도 나가 보시면서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엑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그럼 엑셀은 왜 배워야 되나요? 네, 엑셀은 계산과 자료 관리에 특화된 프로그램이에요. 한글 배우셨죠? 한글은 우리가 뭐 때문에 배우셨어요? 한글은 문서 작성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서 작성용. 성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러면 엑셀은 계산과 자료 관리. 또 요 다음 시간에 배울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그럼 파워포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얘는 발표용이죠. 발표. 그리고 다른 말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각각의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배우고 응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엑셀은 무엇과 무엇? 계산과 자료 관리. 그래서 우리가 엑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화면부터 설명드려 볼까요? 제일 위에 메뉴가 나타납니다. 메뉴는 누르실 때마다 이렇게 메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 상자들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시겠고, 이건 진도 나가시면서 저거 어떨 때 어디 누르십시오라는 건 말씀을 드릴 테고요. 가장 많이 보는 메뉴는 홈입니다. 모르시겠거든 홈에 갖다 놓으셔갖고 일단 기본적인 메뉴 찾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메뉴들을 찾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A, B, C, D 나타나시고 1, 2, 3, 4 나타나는 부분 있으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행과 열의 머리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한글에서는 줄칸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엑셀에서는 줄칸이란 말 대신 줄을 행이라고 표시하고 열을 칸이라고 표시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갖고 A, B, C, D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 1, 2, 3, 4는 행과 열의 머리글이다라는 거. 옆으로 가게 되면 65,536 다섯 칸에 준비되어 있고 거기까지 다 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밑으로 내리게 되면 108만 줄 이상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거기까지 다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맨 밑에 보시면 시트라고 나타나시는 게 보이실 거세요. 여러분들 시트 요거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타나면 침대 시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넓게 펼쳐놓은 천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는데 엑셀이라는 개념이 우리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 화면을 가장 편하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 화면을 무엇과 같이 연동하셔라. 한글에서 표 배우셨죠? 예. 표가 화면 가득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엑셀을 다른 말로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런 얘기세요. 표를 펼쳐놔서 계산과 자료 관리에 특화시킨 프로그램이 엑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시트는 그래서 생긴 명칭이고, 요 시트를 이해하시는 개념은 여러분들 가계부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계부는 책은 한 권인데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월별로 내가 정리하고자 하는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거 맞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엑셀도 내가 여기에다가는 뭐 1월 달 자료, 그런 다음에 2월 달 자료 할 때 새로운 파일을 불러와갖고 2월 달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으시죠? 새 시트 누르시게 되면 또 시트가 열리고 2월 달 자료, 화면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누르시면 계속 눌러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문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시트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 가갖고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엑셀을 직접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 미리 작성해 놓은 엑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시트 관리만 잘 하시더라도 간단한 것들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수정 보면서 만들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서는 시트 관리할 때는 제가 나중에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라는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아, 시트는 표를 넓게 펼쳐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추가 삭제,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하다라는 것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지만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엑셀 화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고, 요 이제 밑에 잠깐 요거 좀 보시죠. 한글이랑 동일합니다. 더하기 빼기 단추 있는 거 보이시죠? 뭐 할 때 쓰시면 된다?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확대가 될 거고, 빼기 버튼 누르시면 축소가 되겠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예, 더하기 버튼 누를 때면 많은 양을
내용을 크게 볼 수 있지만 적은 양을 보는 거고, 빼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많은 양을 볼 수 있지만 글자를 작게 보는 거다. 실제 글자 크기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이 보기 옵션에서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세요. 선생님 얘는 그러면 한쪽이 얼마인가요? 한쪽에 대한 개념 없나요? 일반적으로 한글은 우리가 문서 단위이기 때문에 쪽이라는 개념으로 문서를 구분해서 작성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엑셀은 자료 관리라는 개념과 계산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쪽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쇄할 때는 우리가 쪽 맞춤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페이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셔갖고 인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세요. 선생님 저는 엑셀 화면이 아니라 한글 화면처럼 작업하고 싶어요. 그게 익숙해요. 그러시면 맨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기본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옆에 가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처럼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거는 절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권해드리지는 않고 나중에 인쇄하셨을 때 그 인쇄하기 전에 잠깐 한번 눌러보시는 개념으로 생기시면 되시겠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왔다 가게 되면 뭐가 생기실 거냐면 이렇게 점선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밑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점선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 혹시나 내가 인쇄를 생각하고 작업하실 때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한번 눌렀다 기본으로 돌아오셔 갖고 이렇게 점선을 보시면서 이 점선 안쪽이 A4 용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어요. 그리고 인쇄는 나중에 가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 보기가 가장 많이 보는 보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엑셀 화면의 이해입니다. 화면의 이해 별거 없으시죠? 한글처럼 메뉴 나타나고, 메뉴에 따라서 도구 상자 나타나고, 머리글 나타나고, 행과 열의 머리글 나타나고, 밑에 시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트 부분이 나타나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확대 축소를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크기를 세팅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도 있고 뭐 인쇄 영역 보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그때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기본 보기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화면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실 거세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한글에서는 커서란 녀석이 나타납니다. 맞으시죠?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한글 같은 거 들어가시게 되면은 한글에서는 뭐가 나타나고 커서가 나타나서 이 커서가 글자의 입력 위치를 잡아주게 되는데, 엑셀은 보시는 것처럼 커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녹색 상자를 줍니다.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셀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엑셀에선 커서가 없나요? 엑셀에서도 커서가 있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입력할 때 글자를 치게 되고 난 상태에서 수정 보거나 작업할 때 보면 이렇게 뒤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엑셀은 그래서 입력할 때 커서가 나타나는 개념이지 일반적으로는 셀 포인트라는 요 녀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셀 포인트가 그래서 입력의 위치를 잡아주게 되는 거고요. 셀 포인트를 이동하시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방향키 누르셔도 되시겠고 못 누르셔도 마우스로 찍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마우스로 찍는 것보단 방향키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겠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입력하실 때 엔터 치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고 탭 누르시게 되면 옆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개념도 존재하는데 설명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화면의 이해, 셀 포인트까지 이해를 하셨다면은 엑셀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기억하셔라? 블럭 잡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블럭을 정확하게 잡고 응용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엑셀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연동시켜 나가실 수가 있게 되세요. 자, 블럭 잡는 거 한번 해보죠. 요렇게 블럭 잡는 거, 요렇게 블럭 잡는 거. 블럭 잡게 되면 보시는 화면에서 회색 화면이 생기시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블럭이 잡혔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억하세요. 제일 첫 칸은 그냥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이 블럭의 시작 위치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블럭을 잡게 되고, 이 방법은 우리 한글이나 엑셀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블럭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블럭을 유지하게 되면은 불연속 블럭을 잡으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이 방법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엑셀은 블럭을 잡고 어떤 작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2번 작업할 거, 뭐 3, 4번 작업할 걸 한 번에 끝내는 그런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블럭 잡는 것부터 숙달을 시켜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블럭 잡는 키는 컨트롤 키입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은 그래서 이렇게 블럭 잡기도 한 다음에, 선행 블럭은 그냥 블럭 잡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블럭 잡는 거 아니세요? 선행 블럭은 그냥 블럭 잡으시고, 그 다음부터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블럭은 그때는 뭐를 누르고 컨트롤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블럭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칸일 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칸일 때도 내가 필요로 하는 블럭을 잡아 나갈 수 있다. 한 칸도 블럭으로 영역에 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불연속 블럭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컨트롤 적어 드릴게요. 컨트롤은 어떨 때 쓰시면 된다고요? 컨트롤은 불연속 블럭에 씁니다. 불연속 블럭.
그런 다음에 또 하나 키가 있는데 이건 Shift인데 이거는 쓰시는 분들 있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씁니다. 자, Shift는 우리가 연속 블럭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연속 블럭. 그러면 Shift는 왜 연속 블럭이라고 부릅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블럭을 잡으려고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확 넘어가요, 이렇게. 화면이. 그리고 잘못 잡았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확 넘어가고. 작업하시다 보시면은 블럭을 잡는 경우가 상당하게 많으실 텐데 이거 블럭 잡고 마우스를 밑으로 끌다 보면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넘어가는 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시작 위치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지 마시고 일단 시작 위치 누르시고 휠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휠이 화면 이동에 쓰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우스 중간에 있는 바퀴도 돌리셔갖고 이렇게 넘어가신 상태에서 자료가 예를 들면 여기까지 있네 그렇게 확인이 되셨다면 그때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 위치와 끝 위치가 연결이 돼서 블럭이 잡히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우스 블럭 잡는 거에 발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죠. 근데 마우스로 블럭 잡다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신 한 화면이 넘어가시게 되면 확확 넘어가 갖고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블럭 잡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hift는 마우스 블럭 잡는 거에 확장형인데 클릭해 놓으시고 어디든지 클릭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휠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셨다면 그때 자료가 끝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Shift를 누르고 클릭하셔 갖고 이렇게 해보시게 되시면은 블럭이 연속성 있게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컨트롤은 불연속 블럭, 시프트는 연속 블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블럭 잡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머리글을 이용하시는 거세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또 여기서도 컨트롤이 먹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블럭 잡는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옆으로 얼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65,536칸이 있다고 그랬었죠 밑으로는 108만 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8만 정확하게 몇 줄인지 까먹었네요 108만 줄 이상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C라는 칸 그러니까 C라는 칸에는 맨 밑에 있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블럭이 다 잡힌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7번을 누르게 되면 제일 뒤에 있는 65,536칸이 다 블럭이 잡힌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블럭을 잡아내실 수도 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일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연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할 때 블럭을 어떻게 잡아내냐에 따라서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과 열의 머리글을 이용해 갖고 블럭을 활용해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마우스 모양 잘 보시면 돼요. 경계선에 갖다 놓으면 요 모양이 되지만 이렇게 면에 갖다 놓으면 요 모양인데 요 모양일 때입니다. 요 경계선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서식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크기 조절할 때 쓰시는 거고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여기 갖다 놓으면 옆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실 텐데 요때 눌러갖고 끌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블럭 요때 눌러갖고 끌게 되면 원하는 블럭이 행단위 그런 다음에 열 단위로 블럭이 잡힌다. 그리고 난 다음에 A와 1이 만나는 요점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무조건 전체 블럭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시트 1의 모든 것들이 블럭이 잡힌다. 이 녀석은 제가 한글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단축키로 혹시 컨트롤 A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그냥 전체 블럭 잡아야지 귀찮으시면 컨트롤 A 누르셔도 블럭이 완벽하게 전체가 잡힌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고 이렇게 블럭 잡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이 블럭은 쓰다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세요. 그리고 좌우 계속 진도 나가시면서 우리 블럭과 관련된 개념 계속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블럭 본격적으로 이제 화면 이해했고 엑셀이랑 개념 이해했고 엑셀 화면 이해했고 그런 다음에 블럭 잡는 방법 이해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엑셀을 다루기 위한 입력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엑셀은 줄과 칸 단위로 이렇게 표 단위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칸 안에 글자가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입력은 엔터의 활용부터 설명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글자를 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입력의 종료가 되면서 다음 셀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한 칸 한 칸들을 우리가 엑셀에서는 셀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걸 아까 뭐라고 불렀다? 셀의 위치를 잡아준다 그랬고 셀 포인트라고 불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를 치시게 돼도 엔터 치시게 돼도 이렇게 문자를 치셔도 엔터 그러니까 엔터랑 비슷한 녀석이 뭐 있냐면 탭이라는 녀석이 있으세요. 자, 탭은 옆으로 되셨죠? 어떤 분들은 밑으로 글자를 입력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엔터를 사용하시고 탭을 누르시게 되면 글자가 다음 칸으로 다음 밑에 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칸으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성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나는 밑으로 입력하는 게 편하게 되면은 엔터를 통해서 밑으로 쭉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시겠고, 나는 옆으로 자료 입력하는 게 편하시게 되면 탭을 이용하셔갖고 작업하시면 편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갖고 뭐 단축키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입력해놓고 엔터 친 다음에 Shift 엔터 누르게 되면 다시 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Shift는 역으로 갑니다라는 의미가 있어갖고 마우스를 쓰지 않고 키보드로 이렇게 셀 포인트의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뭐 기억하시면 나쁘진 않지만 굳이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탭을 누른 상태에서 1, 2, 3 쓰고 Shift 탭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일단 입력의 기초는 먼저 내가 글자를 치고 난 다음에 뭐를 쳐라? 엔터를 쳐갖고 입력의 종료를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셀 포인트는 커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터를 친 상태에서 입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이 뒤에 탭은 옆으로 간다라는 글자를 빼먹어갖고 제가 간다라고 글자를 쓰고 싶어갖고 간다라고 쓰게 되시면은 항상 셀 포인트는 선행 입력을 지워놓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커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커서일 때는 커서를 갖다 놓고 하게 되면 그 뒤에 글자가 들어가는 게 한글에선 기본인데 셀 포인트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력의 종료가 끝나고 난 상태에서 갖다 놓고 글자를 치시게 되면 선행 입력이 지워지고 후행 입력이 다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자료를 수정 볼 때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탭은 옆으로 간다라고 치고 싶은데 그냥 글자 치게 되면 간다만 들어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수정 보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으세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생겨갖고 여기다가 내가 간다라고 치시면 되시겠죠. 더블 클릭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를 보십시오. 이 위에를 보십시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식 입력줄이라고 부르고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다시 입력도 가능합니다. 다시 입력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나는 마우스 더블 클릭도 쉽고 마우스 잡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면은 뭐를 해주시면 된다? F2번 키를 누르시게 되면 무조건 입력 제일 뒷부분에 커서가 생기고 그때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글자 수정을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자료의 수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자료의 수정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뭐 누르시면 된다? 더블 클릭. 두 번째는 수식 입력줄. 마지막으로는 뭐를 눌러주라? F2번 키를 누르시면 된다.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쓰실래요? 대부분 더블 클릭 많이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F2가 익숙하기 때문에 F2번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더블 클릭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블 클릭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자료 입력 기억하셨고 더블 자료를 수정하시는 방법도 배웠다. 그러면 특수문자하고 한자도 한번 배워볼까? 자, 특수문자는 여러분들 제가 한글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자, 특수문자는 물론 엑셀에 가보시면 삽입에 들어가시면 뒤에 보시면 기호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기호라는 부분이 존재해갖고 다양한 기호를 찾아갖고 내가 원하는 기호를 넣으실 수가 있으신데 이런 기호까지도 넣으실 수 있으신데 이건 파워포인트에서 종종 쓰시는 거고 엑셀은 자료 관리가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호 같은 거 뭐 쓰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안 쓰시고 뭐 위주로 쓴다? 자음 더하기 한자. 그럼 자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음에는 뭐가 있나요? 자음에는 미음. 일반 특수기호.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죠? 예, 제가 한글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일반 특수기호. 그 다음에 리을. 단위. 그 다음에 이음. 원글자.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시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가 원하는 거 찾아 나가셔갖고 클릭하시면 되시겠고 다시 미음 누르고 한자 방향키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한참 내려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되게 많은데 한꺼번에 볼 수 없나요? 예, 미음 누르고 탭을 누르게 되면 옆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자 키를 저 특수 기호를 찾으셔고 누르시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시겠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엔터 치셔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응은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이응 누르고 한자 누르고 탭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4, 5, 6, 7 얼마 몇 개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리을은 왜 쓰셔야 된다고요? 리을 누르고 한자 같은 경우에서는 뭐 때문에 도량령이라고 그러죠.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이런 거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단위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적어도 요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못 쓰는 문자가 없게 됩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특수문자, 엔터의 활용 특수문자, 그런 다음에 자료의 수정까지 설명드렸죠? 한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한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한자를 누르시게 되면 뭐만 나오나요? 국자만 나오죠? 이게 또 한글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되실 거세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되나요? 그러시는데 난 대한민국을 다 바꾸고 싶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우리가 한글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치고 한자를 누르시게 되면 그냥 다 떠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눌러가고 바꾸기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한자 내부적으로, 컴퓨터 내부적으로 사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엑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맨 뒤에 글자만 떠요.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한국 하셨을 때도 한자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국자 하나만 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바꾸실 때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요렇게 블럭, 우리 한글에서 블럭 잡듯이 엑셀 블럭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글자 블럭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블럭 잡고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한국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고 여기서 입력 형태를 이용해 갖고 얼마든지 한자로 바꾸실 수 있으신 상태에서 엔터를 누른다. 그리고 엔터는 엑셀에서 입력의 종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입력이. 그럼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한자 누르게 되면 국자만 나타난다 그랬어요. 요렇게 블럭 잡고 한자 키를 누르셔갖고 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상태로 나타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엑셀에서 입력의 기초다. 엑셀은 결국 줄과 칸을 이용해갖고 그러니까 행과 열을 이용해갖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입력한 상태에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이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생각하시면 딱 맞아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결국 엑셀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입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 설명을 드렸고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럭적인 방법이 필요하신데 블럭적인 방법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블럭 잡기를 입력에 대한 특수 입력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블럭 잡는 거 배우셨죠? 그런 다음에 엑셀 치고 보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입력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의 특수 입력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 입력법은 나중에 아니죠. 다음 시간에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먼저 블럭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력 자료 이해는 간단해요. 수치적 자료와 문자적 자료 잘 기억하셔라.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에서 글자를 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왼쪽에 그냥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 숫자를 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엑셀 입력하는 사람들은 엑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글자 치고 그러니까 어떤 걸 치고 엔터를 쳤었을 때 왼쪽에 남아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문자적 자료로 엑셀에서 인식이 되는 거고 엔터를 치고 오른쪽으로 정리를 됐다? 이건 정렬을 지금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상태에서요. 그러면 수치적 자료로 인식을 한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작업할 때 수치적 자료냐 문자적 자료냐에 따라서 계산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입력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력하셔라 라는 입력 자료를 이해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엑셀은 어렵지 않게 일단은 이런 식의 개념으로 나타날 건데 첫 번째 시간은 별거 없으세요. 화면 이해하시고 블럭 잡는 거 이해하신 다음에 문자적인 개념, 숫자적인 개념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글자 치는 방법까지 응용하셔갖고 엑셀을 배울 준비를 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저장은 파일 들어가셔갖고 저장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원하는 위치 결정하시고 유튜브 강의 자료에다가 이 녀석은 엑셀 1교시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저장은 뭐 한글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 녀석은 특수 저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엑셀은 돈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도 많기 때문에 아무거는 저장법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요 위에 엑셀 1교시라는 명칭이 뜨면서 제대로 저장이 됐구나 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개념 잡는 시간이다. 그리고 입력에 대한 기본적인 거 익히는 시간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특수 입력법과 입력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1교시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